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아주 그냥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어제 우리가 잘 때 보통 12시 이렇게 자는데 와 주가가 그냥 2% 3%씩 박살나며 시작하면서 한숨을 쉬고 잤는데 새벽 4시 일어나 보니까 많이 역전을 시켜놨더라고요. 장막판크 5시까지 계속 째려보고 있었는데 역전시키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좀 뿌듯했습니다. 악재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죠? 그동안에 악재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반대로 호재로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그런 의미죠. 또 이 대표적인 게 금리 하락인데, 금리 하락은 경제 침체에 대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금리 하락이 이제 악재에서 호재로 둔갑하는 그러한 역설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네, 금리가 아주 뭐 2년 장내에서 일시적으로 2년과 10년이 살짝 역전이 되면서 이 경기 침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서 IT 성장주들이 크게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러한 역설이 먹혀 들어갈 거로 보고 있는데, 어제 이제 성장주들이 많이 치고 올라왔죠.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왔는데, 오늘은 더 크게 많이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정리한 러블록스가 14% 넘게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그동안 우리 메타버스 관련들을 정말 가슴앓이 많이 하면서 거의 박살나 있는 상태였는데, 오늘은 그나마 희망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시장을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한 커플 두 커플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미국 주가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45도 상향하는 그러한 모습, 전형적인 바닥 탈출하는 강세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다우가 살짝 아까운데, 다우는 이제 에너지 쪽이 너무 안 좋았죠. 에너지 반대로 그동안에 소외됐던 IT라든지 반도체 성장주들이 올라오면서 그동안 시장을 리딩했던 에너지주들이 하락하면서 다우는 살짝 낮아지면서 끝났지만, 나스닥과 S&P는 뚝심을 발휘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어제 니케는 1.03% 올랐고요. 상해가 살짝 빠졌고 항생은 올랐습니다. 유럽은 어제 굉장히 좋지 않았죠. 유럽이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소식 때문에 아주 뭐 박살이 났는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미국 시장이 열리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막판 뚝심을 가지고 상승하는 모습에 박수를 한번 보냈는데, 오늘은 약간 희망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경제TV가 전하는 미국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 한번 간단히 살펴봅시다. 미국 2년과 10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에 역전됐죠. 장 막판에는 1bp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장중에 역전이 됐는데 6월 이후 처음인 거죠. WTI 가격이 경기 침체 우려에 배럴당 100달러를 장중에 하락 돌파를 했죠. 지금 100달러에 끝났는데, 제가 여러 번에 이야기했죠.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WTI가 빠져야 된다. 이 WTI가 90달러나 80달러대로 와야 우리가 CPI가 7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8.6%인데, 그래서 다음 달 인플레이션이 조금 꺾이면서 나타날 것이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때도 급하게 올라가면서 버블이 생기지만, 내려갈 때도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도 강한 어떤 각도로 하락할 것이다. 그걸 우리가 2014년, 15년 중국발, 우리가 브릭스발, 우리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제가 느낀 건데요. 이 뒤에는 전부 가수요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원자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고 투기적 수요들이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렸는데, 이 투기적 수요들이 이제 꺾였다는 그 사실에 동의하기 시작은 막 팔아제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지금 원자재 가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빨리 잡힐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장이 선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최소한 글로벌 주식 시장은 이 아사르장, 이 정말 지옥 같은 이 늪속에서 최소한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디에 CT는 경기 침체 발생 시 유가가 60달러대로 급락할 것이다. JP모건과 반대로 이야기했죠. JP모건은 하늘을 지옥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CT는 60달러대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CS는 S&P 500의 연말 전망을 4,900에서 4,300으로 하향하면서 좀 나쁘게 보는,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전망 자료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제 글로벌 시장의 핵심은 이제 유럽이 경기 침체를 확실히 보여 들어갔다는 거죠. 유로와
경기 침체 우려로 달러 대비 20년 내 최저 거의 1대1의 모습까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유로와 역세가 글로벌 전체적인 달러 강세와 나머지 통화들의 다 약세를 유도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제 우리나라 통화가 달러당 1,300원을 찍었는데 물론 두렵죠. 우리나라 통화가 약세라는 것은 글로벌 경제 위기의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만 약세였다면 이게 큰 문제이고 지역적인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이지만 달러를 제외한 전체적인 국가들의 통화가 약세였다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로저 6월 서비스 PMI 확정치가 53.0으로 5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52에는 있지만은 하락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죠. 유럽 의회가 디지털 시장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빅테크들의 글로벌 매출에 대해서 10% 과징금을 매기겠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은 뭐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약세장에는 한 번 더 반영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런 면에서 차라리 반도체나 IT 쪽이 더 좋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7일날 G20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외교장관 양자 회동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뉴어와 그 다음에 자네트 옐런이 만나서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미국도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하고 둘 다 필요한 상황인데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작은 호재에 민감한 그런 시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호재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바닥 신호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어느 정도 V자 반등은 없겠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수준까지는 올라올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적 반등을 해서 어느 정도 바닥에서 한 10에서 20% 올라온 다음에 옆으로 길 때 이때 이제 현금 마련을 한 30% 정도를 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테마 종목 그렇죠? 그 테마 종목을 그 별을 우리가 찾아서 쫓아가야 되겠죠. 이런 면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을 웅크리고 쓰구리고 째려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보면 기술주가 1.2% 올랐죠. 반대로 에너지주가 4% 이상 빠지는 유틸리티 에너지가 많이 빠지는 원자재까지 많이 빠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한국도 기술주들 커뮤니케이션 이미 소비재 이러한 것들 저금리에 유리한 종목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요 경제 지표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봅시다. WTI 100달러죠. 네, 장중에 아마 99달러까지 갔던 것 같은데 드디어 마의 100을 뚫고 100달러를 뚫고 내려와야 됩니다. 90달러, 80달러대까지 내려와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WTI 시장의 가격은 현물이 30%, 그 다음에 선물이 70%라는 거죠. 선물 70%라는 것은 뭡니까? 전부 투기적 수요라는 거죠. 이 골만삭스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글로벌 IB들이 여기에 투자를 해서 여기에 자기 돈을 투자해서 돈 먹고 돈 먹는 그런 선물 시장을 가지고 노는 거죠. 이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주가 하락, WTI 하락에 배팅을 한다면 생각보다도 WTI 하락이 쉽게 나타날 확률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미국 국채금리가 3%를 꽤 내려온 지가 오래됐죠. 10년짜리가 2.82, 2년짜리가 2.81, 스프레드 차이가 1bp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건 얼마 전만까지도 저희가 8bp, 9bp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역전이 될 확률도 있는데 역전이 된다는 것은 장기 금리가 내려온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금리가 근데 역전이 되든 뭐가 되든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내려와서 IT라든지 좀 성장주들을 살려놓은 다음에 뭔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늪속에 빠져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나름대로 이러한 역설이 이 경기 침체가 오히려 주식시장 상승으로 몰고 가는 역설에 대해서 일단 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 주가 한번 봅시다. 애플은 1.89% 상승해서 141달러, 테슬라도 2.5% 상승해서 699달러. 테슬라가 실적이 뭐 차량 판매 수가 마이너스 18%까지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이너스 18% 정도 줄었고 다음에 7월에 대해서는 두 개 공장이 좀 쉬어간다. 이유는 공장 내부에 여러 가지 것들 정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막판에 뚝심 있게 상승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안 좋은 전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죠. 저는 여러 번 이야기, $700에는 사고 $800에는 파는 전형적인 왔다 갔다 장세에서 테슬라는 당분간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비안도 4.51%나 상승하며 $26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26달러, 20% 상승하며 $262, 엔비디아도 3%나 상승하며 $149, TSMC가 어제 좋지 않았네요. 다 올라갔네. TSMC만 마이너스 1.1. 대만에 대한 지속적인 공매도가 지속되는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IT에 대해서 공매도가 지속되는데 대만 경제는 TSMC만 꺾이면 문제가 크게 발생하죠. 아마 전방 산업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잘 팔리지 않고 오더컷이 내려오고 이러한 것들이 대만과 한국 두 반도체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두 국가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타격을 받았지만 TSMC도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 TSMC가 다시 복구해서 반등해 올지 모르지만 좀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비메모리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의 DB 하이텍이라든지 LX 세미콘도 같이 박살이 나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DB 하이텍하고 LX 세미콘 분석해서 올라왔는데 너무나 주가 과매도 상태인 것 같아요. 주가 하락이 너무 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5.74%나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쁠 것 같지 않는데요. 어제 보니까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반응하면서 올라오죠. 이게 이제 레버리지 효과인데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오히려 상승할 때는 더 크게 상승하는 그런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삼성은 가전도 와야 되고 핸드폰도 와야 되고 여러 것들이 섞여 있지만 우리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만 보면 되는 그러한 장점은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페이스북도 5.1%나 상승을 했고요. 노블록스가 14%나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메타 플랫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체라, 자이언트 스텝, 전부 다 늪속에 빠져서 침체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블록스가 14%나 상승하며 오늘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상승으로 이끌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주식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천하에 쓸모없는 비트코인은 3.58% 상승하면 2만 달러를 회복해서 485달러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100회 무익한 게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비트코인이나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 생각을 좀 달리 하십시오. 저처럼 코인과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사람도 제가 봐도 이 아이들은 정말 이젠 하락장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 상승장에서는 좀 더 내버리지만 키울 뿐이고 하락장에서도 반대로 내버리지만 키우고 있고 인류 역사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금일 시장 한번 봅시다. 금일 미국발 뚝심은 한국 주식시장에 긍정적 에너지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생각보다도 뚝심 있게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나라 오늘 과매도라든지 바닥 찾기에 도움이 줄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긍정적인 센티를 깔고 장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1,300원을 뚫고 올라온 원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죠.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통화만 약세가 아니다. 달러 강세이고 나머지 통화는 다 약세죠. 특히 유로와 엔화 다 약세이고 원화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무역 수지가 저렇게 적자가 이제 심화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 위주로 간 세 나라 한국, 일본, 대만, 독일, 네 나라죠. 이 네 나라가 크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과매도 상태이다. 좀 벗어나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따라서 달러 강세, 원화의 약세에 대해서 1,300원이 넘었다고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1225원에서 1309원까지 약세로 돌아서는 원화의 아픈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7월에 빅스텝 75bp를 올리고 그 다음에 25bp씩으로 내려가고 한국은 50bp를 올릴 확률이 높아 보잖아요. 50bp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25bp씩 두세 번 올린다면 원화 강세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거다. 그래서 1250원대까지는 하락할 확률, 그 확률. 달러는 이제 75bp를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시장을 보면서 조절을 하겠다는 소리만 나와도
달러 강세가 멈출 확률이 있어 보이죠. 이러한 것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의도적인 달러 강세,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막 섞여 있는데, 일단 원화 약세는 우리에게 양날의 칼인 거죠. 일단 주식시장에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역 적자를 줄이거나 수출을 하는 데는 원화 약세가 필요해요. 우리만 강세로 갔다가는 일본과 중국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집니다. 이런 면들도 좀 정부가 많이 감안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만 약세가 아니라는 것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이제 바닥 탈출을 지속할 것이다. 바닥 다지기를 지속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작은 호재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최소한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 그러한 영역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미중 경제 수장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공급망 안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심리적인 영향을 줬죠.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관세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시장에 영향을 줬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약세장에서는 전혀 반응치 않았는데 지금은 이러한 조그마한 긍정적인 호재에도 시장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우선 지난주 1분기 경제 성장률 부진 속에 개인 소비 지출과 ISM 제조업 PMI 지수 둔화 영향으로 2분기 경제 성장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이 확대됐죠. 네, 미국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GDP 수치가 기록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과 유럽이 많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경제가 좋지 않는 늪속에 빠져가는 것, 글로벌 두 축이 바닥을 헤매는 모습, 이런 것들이 불안감을 줬죠. 여기에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내 주요 국가들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점도 글로벌 시장에 부담을 작용을 했죠. 이로 인해서 미국의 주요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은 역설적으로 기술주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면서 오늘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됐죠. 또한 6월 FOMC 회의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둔화시켜줄 거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재와 악재가 둘이 공존하다가 이제는 호재가 더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할 시기가 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확인하는 게 불확실성 제거라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확률이 높다. 피크아웃을 확인하는 게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에 달했으나 시장이 이미 알고 있고 예상한 수치였던 거죠. 이것이 선반영이 됐다고 시장은 어제 치부하고 넘어왔습니다. 주식시장은 관세 인하 기대감과 일각에서 러시아 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상승 마감이 어제 호재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바닥 탈출, 바닥 다지기 모습이 전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제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돈만 순매수가 유입되며 3% 후반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음식료,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상승을 했죠. 의약품과 시세가 부진했던 인터넷 게임, 경기 민감주의 반등이 두드러졌죠. 의약품은 다시 코로나19 재확산이 된다는 것 때문에 진단키트 쪽 시젠 같은 것들, 이런 종목들이 뭐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종목도 막 치고 올라오는 그런 진단키트 치료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이 백신을 개발한 수젠텍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리딩을 했는 거죠. 또 철강과 건설도 침체 우려 반영으로 분열이 일어났으나 일부 저점 인수 매입 유익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테마로 철강과 건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도 최근 금리 하락 영향과 일부 쇼커버링 성격으로 매수가 유입되면서 인터넷과 미디어도 상승하는 모습을 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 인프라는 발전원 다양항에 따른 송배 전망 투자 확대 및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을 했죠. 침체 진입 가능성에 반대급부로 주식시장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 중이죠. 연이어 또 악세에 따른 피로감도 누적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특히 우크라이나 연호는 다수가 휴전에 반대 중이나 단기적으로 이러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것만 해도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시장을 떠나면
이러한 반등에서 소외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고장난 시계 전략은 괴롭고 힘들지만 가끔 시장이 엉망진창됐을 때 사용해 볼 만한 꽤 좋은 전략 중 하나죠. 일단 쓰구리고 웅크리고 바보처럼 존버하는 것도 이 시장이 엉망진창이 되고 실타래처럼 모든 것들이 꼬여서 풀기 힘들 때 가장 좋은 전략이죠. 매니저들도 이런 전략을 많이 씁니다. 포지션을 줄여놓고 웅크리고 앉는 거죠. 지금 가슴이 가장 아픈 사람들은 전주에 다 팔고 매도를 치고 시장을 떠나겠다고 다 팔아버린 사람들이죠. 네. 향후 주식시장의 앞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죠. 그렇죠. 무당이 아닌 이상 시장은 차츰 바닥 다지기와 기술적 반등을 모색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버티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면 일부 현금을 마련하고 새로운 테마가 등장하길 기도하며 웅크리고 시장을 째려보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유일한 투자 전략의 하나입니다. 이 발달된 디지털 시장에서 결국은 최종 선택은 아날로그적으로 선택하는 게 인생사이고 주식시장의 영원한 진리인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항상 비가 왔죠. 그래서 비 오는 수요일, 빨간 장미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비도 오지 않고 습하고 더운 날이지만 주식시장이 어제의 불금을 좀 이어가는 불장을 네. 오늘 아침에 약간 윗꼬리 달고 어제 올라갔던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지 모르지만 오늘 시장은 성장주와 반도체주, 다양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 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다 비어 있어요. 수급이 비어 있다는 것은 조금만 툭툭 쳐도 상승력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고생하시고 끝끝내 시장을 떠나지 않고 붙어있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맙시다. 이 여름에 지치면 돈도 못 벌고 건강 잃고 힘듭니다. 여러분의 멋진 하루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